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너희가 애니를 아느냐는 항상 다양한 장르의 애니를 리뷰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자신이 특정 장르 작품에만 시선을 맞추지 않고 제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한 리뷰러로서 제 나름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세계물을 혐오하지만 이세계 애니를 많이 안 다루는 것도 이러한 영향입니다. 비판점이 명확한 장르를 똑같은 방식으로 욕만 해봤자 그건 단순한 감정 쓰레기통이지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라 보이진 않거든요. 이번에 리뷰할 애니는 여태까지 너희아에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그런 장르입니다. 유리 온 아이스. 아니 씨발! 녀석들이 좋아하는 거였어. 케이오는 고추 새끼들이 좋아하는 거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애니를 BL 애니로 인식하고 입문을 정할 수는 있지만 방영 당시에는 꽤나 치인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남자 피겨라는 생소한 장르로 입문을 했다가 BL의 매운맛에 그만 정신을 못 차리신 분들 말이죠. 저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애니는 BL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팬덤 내에서도 이게 BL이냐 아니냐로 말들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걸로 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졌죠. 대신 이게 BL물이냐 아니면 퀴어물이냐 이런 논쟁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퀴어나 BL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솔직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없습니다. 제가 BL물을 많이 봤어야 알죠.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퀴어물과 BL물의 차이, 사실상 오늘 리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퀴어물은 성소수자들의 로맨스를 다루는 장르입니다. 꼭 로맨스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퀴어 영화는 조금 봤습니다. 브로크백 마운틴, 해피투게더, 아가씨, 왕의 남자, 불안당 이런 영화들 말이죠. 잘 만든 퀴어물들은 단순히 성소수자들의 사랑에 대해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들이 가지는 아픔, 현실 이러한 것들을 보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설득력 있게 공감할 수 있게끔 여러 장치를 통해서 작품에 나타내는 특징이 있죠. BL물은 일단 보이즈 러브라는 한정된 규칙이 있을 뿐더러 작품을 구성하는 클리셰가 존재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수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BL물은 정해진 클리셰가 있습니다. 많은 팬들에게 먹힐 만한 요소들 말이죠. 한마디로 퀴어물은 좀 더 성소수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접근하는 모습이 있다면 BL물은 아예 갈래가 다른 하나의 장르에 가깝습니다. BL물을 좋아한다고 성소수자가 아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BL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의 요소인 겁니다. 제가 말한 이 기준에서 작품의 장르를 따진다면 당연히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 애니는 오히려 남자와의 사랑을 아무렇지 않게 주변 캐릭터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현실과 아주 다를 뿐더러 제작진들이 BL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애니가 BL로 인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애초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BL 애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입만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BL을 안 본다고 해서 장르까지 공격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 애니를 스포츠 애니로서의 관점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일단 이 애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작사는 마파입니다. 이제는 마파가 꽤나 네임드 제작사로 자리를 잡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진 않았어요. 조금 실험적인 애니를 만드는 회사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결론 먼저 말해서 이 애니는 대박이 났죠. 6만 장 이상 팔아치워 먹으면서 사실상 마파의 첫 대박 작품으로 제작사의 생기를 돋게 하는 데 성공했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뚜렷한 흥행작이 없었거든요. 피겨라는 생소한 스포츠, 물론 우리나라는 연하킴 덕분에 피겨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나만 그런가? 아무튼 피겨 중에서도 더 생소한 남자 피겨를 메인으로 들고 왔습니다. 저는 특히나 요즘 들어서 메이저 스포츠물보다는 이런 생소한 종목의 스포츠물에 더 관심이 가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싶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피겨는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도 예술을 지향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색다로운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파답게 이 피겨 장면도 멋있게 그려주기 때문에 소재는 훌륭합니다. 그리고 BL이 모토로 깔려서 호불호가 갈려서 그렇지 일단 이 주인공 자체의 내면 성장 또한 볼거리입니다. 주인공의 심리 하나만큼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주고 있고 그걸 피겨를 통해서 유려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장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높게 보는 건 오프닝 연출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 오프닝을 보고 혹한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애니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거를 넘어서서 노래를 보고 입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강점입니다. 자, 이제 장점 다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애니의 한계에 대해서 말해보죠. 이 애니가 BL이고 나발이고 하고 있지만 결론은 스포츠물입니다. 근본이 스포츠라고 피겨를 앞에 내세웠고 이 제작진들이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스포츠물이라고. 하지만 막상 피겨라는 종목 자체에서 스포츠물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창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본은 피겨 강국임에도 왜 여태까지 피겨를 다룬 애니가 없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피겨는 혼자 합니다. 링에 혼자 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변수가 적습니다. 내가 실수 안 하면 내가 잘하면 되는 스포츠예요. 스포츠는 보통 끊임없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피드백, 변수를 통해서 생기는 새로운 상황 변화에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역전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겨는 그러한 부분이 약할 뿐더러 오히려 피겨 자체는 상당히 치밀해야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정해진 순서, 정해진 노래, 정해진 안무, 즉 피겨는 그 무대를 꾸미는 과정에 오히려 힘이 가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이 애니의 화수를 보시죠. 갈 길이 멉니다. 저는 비슷하면서 다른 스포츠인 볼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추천합니다. 댄스 스포츠라는 피겨와 비슷하게 예술을 추구하는 종목이자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볼룸은 본 경기보다 뒷받쳐주는 서사에 더 힘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이 애니를 두고 잠깐 비교를 해보죠. 제가 정말 재밌게 본 스포츠 애니인 것도 있지만 볼룸에서 사용하는 소재는 생소한 스포츠이면서 스포츠물에서 보기 쉬운 카타르시스를 창출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댄스 스포츠가 혼성 스포츠이기 때문이에요. 남녀 짝으로 콤비를 맺어 춤을 추는 이 장르는 자연스럽게 경기에서의 상호작용, 피드백이 수시로 이뤄집니다. 링에서 다른 콤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도 존재하죠. 각자의 서사, 댄스 취향들이 다르기에 자연스럽게 라이벌 구도도 형성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볼룸은 주인공이 댄스 스포츠의 초짜로 시작하기 때문에 종목이 생소할 많은 시청자들을 이해시킬 설명들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댄스의 종류, 대회의 차이, 음악의 차이 등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팁들을 알게 합니다. 이건 메이저 스포츠물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스포츠물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얼마나 이 종목을 치밀하게 조사했냐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하며 보는 독자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리를 본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겨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작품에서 알려주는 건 대회의 방식, 캐릭터들의 커리어뿐이지 점수를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해야 잘 먹는지, 춤의 종류, 패턴, 순서, 음악의 종류 이런 설명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피겨를 잘 모르니 당연히 피겨씬도 그리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스포츠물에서 스포츠에 눈이 안 간다는 건 꽤나 큰 문제예요. 제 아무리 캐릭터들이 세계 대회급의 월클급 선수들이라곤 하나 생소한 종목을 들고 온 점에서 그 종목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건 제가 피겨를 완벽히 몰라서 하는 말인데 왜 캐릭터들 하는 노래가 다 똑같나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주인공이 노래 하나만 가지고 모든 무대를 서니까 이거 모르겠어. 이거 맞아? 물론 앞에 부분은 보는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집중 있게 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나 몰라 하면서 펼쳐놓은 조연들을 향한 무자비한 횡포입니다. 가뜩이나 이 애니는 생소한 종목에 대한 설명, 그 스포츠를 꾸며줄 뒷서사도 챙기기 바쁜데 조연은 또 쓸데없이 많아요.
초반까지는 나름 라이벌을 설정하고 겨뤄가는 과정을 치밀하게 넣긴 했지만 중반 대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카메라로 비춰야 할 조연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다 6명의 캐릭터들의 무대를 다 보여줘야 하고 얘네들이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도 넣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피겨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어서 몰입이 안 되는 가운데 어벤져스 마냥 등장한 조연들의 무대를 감상해야 합니다. 전부 다. 이게 몰입이 될 리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거기에 다수의 캐릭터가 주인공하고 접전이 있거나 라이벌 구도인 것도 아닙니다. 주인공의 눈을 통해서 내용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선 전혀 관련 없는 엑스트라 A의 무대에 카메라를 잡는 게 이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1쿨 애니입니다. 이게 뭐 장편 아니에요. 쿠로코의 농구 아니라고, 하이큐 아니라고. 이야기가 하나로 모일 리가 없습니다. 볼룸에서는 경기마다 주인공과 라이벌 구도를 이루는 딱 한 팀만 조명을 비춥니다. 그 팀과 주인공들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2쿨 정도의 화수가 필요한 지경인데 1쿨 내에 다 6명의 캐릭터를 매 화마다 챙겨주려고 하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가서는 몇몇의 캐릭터의 행보가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중심에는 한국 출신의 승기리를 빠질 수가 없죠. 분명 철저하게 계산적인 댄스를 추던 냉철한 캐릭터가 갑자기 등장하고 다음 화에 아무런 이유 없이 긴장을 하더만 실력 기복을 이기지 못하고 탈락합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캐릭터 이야기하기 바쁘니까 캐릭터를 그냥 버린 거예요. 대회잖아요. 왜 캐릭터가 떨어졌는지 정도는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 좋아하는 친구가 갑자기 계산기 오류나서 탈락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뭐 코인이라도 물렸나? 한때는 이거에 대해서 혐한 논란도 있었지만 사실 승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애니는 전체적으로 조연 이용이 똥입니다. 똥. 아마 제가 본 오리지널 애니 중에서 가장 이야기할 게 많은 애니일 겁니다. 농담 아니라 캐릭터만 줄였어도 제가 말한 부분의 반절은 어느 정도 소화했을 거예요. 이번 리뷰는 조금 팬분들에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BL 부분은 피하려고 했고 뭐 그걸 제가 뭐라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게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이 애니는 분명히 스포츠 애니로 선전을 했었고 당연히 BL을 안 보는 사람들은 아쉬움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당시에 애니를 봤었던 기억이 있기에 이런 관점으로 다룬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리오나이스 흥행도 했고 극장판도 나올 예정이지만 저는 이 애니가 스포츠 애니로서 잘 만들어 성공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철저히 노려서 만든 애니고 성적이 시원치 않았던 마파가 던진 초강수였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먹혔던 겁니다. 다행히 이후 제작사의 본질이 변하지 않은 것이 크나큰 다행이죠. 한마디로 이 애니는 유리는 좋았으나 그것이 얼음 위에서 좋았는지는 의문입니다. 聞いてるの？すべてはピョンちゃんのためよ。今ここであなたがすべきことは、すんぎゃー！